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조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통화 시간 약 18초 정도 겹치는데 결국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국회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국회에 한 6개 중대를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 전화를 받으니 피고인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바쁘시네요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결례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아놓고 이제 계속 기다리게 한다는 거는. 근데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장관님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대통령님 전화가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방 끊어질 거라 생각하고 일단 받았는데 말씀이 좀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좀 기다리게 해서 좀 죄송했었습니다. 증인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48분경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의 통화였습니까? 첫 번째 전화가 아마도 국회를 이제 국회 그 관계자들은 이제 출입을 시키고 있을 내용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아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국회로 이제 월담하는 내용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아셨는지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 6번 통화가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저도 막 이게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그 경찰에 남대문서 지장에 있을 때 제가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될 때까지는 솔직히 뭐 건강 외에는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한 첫 번째 통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였고, 그리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에 통화는 다 체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비아폰으로, 다 비아폰입니다. 비아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증인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이상민 장관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예. 순번 199번 3346쪽 이상민의 통화 내역 출력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12월 3일 23시 34분경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의 통화 내역과 비아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23시 34분 24초경부터 23시 35분 5초경까지 통화를 하던 중에 저와 같이 23시 34분 47초경부터 23시 36분 39초경까지 피고인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결국 양쪽 통화 시간 약 18초 정도 겹치는데 결국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18초 정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아폰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 이상민 장관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 증인은 일반 그 업무용 휴대폰으로 걸려온 피고인 이상민 장관의 전화를 일단 통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 이전부터 비아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마저 통화를 하고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에 이상민 장관과 통화를 한 것입니까? 예.
증인은 피고인 이상민 장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장관님께서 경찰 상황을 물어보셨고 제가 대략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 지금 말씀하신 그 대략적인 상황, 그 보고드린 내용,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뭐 구체적인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그 국회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국회에 한 6개 중대를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부대를 어디 배치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었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께서 경찰청장에게 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보고하는 내용도 그 정도 일반적인 선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경찰청장을 하면서 피고인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일반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끔씩 통화합니다. 증인이 피고인 전화를 받으니 피고인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바쁘시네요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결례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아놓고 이제 계속 기다리게 한다는 거는. 근데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장관님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대통령님 전화가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방 끊어질 걸 생각하고 일단 받았는데 말씀이 좀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좀 기다리게 해서 좀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마침 이제 나란히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장관님께서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 바쁘시대요. 누구랑 통화하셨나고 그래서 뭐 장관님한테 제가 숨길 수는 없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대통령 표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알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래도 좀 결례에 대한 좀 해명이 되지 않았나 싶은 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이상민 장관님의 전화를 받아서 대기시켜 둘 당시에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은 조청장 국회의원들 체포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체포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때가 저도 몰랐는데 저게 이제 포고령 발령된 뒤라서 저도 그 뒤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려줘라는 그런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도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안 된다. 이거는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보고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박 사령관을 통해서 지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니까 아마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52, 53항은 생략하겠습니다.